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비가 좀 오는 것 같죠? 네. 4월 18일. 내일이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인데요. 4.19 혁명이 일어났던 4월 18일도 4.19 혁명은 4월 혁명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19에만 이 국민들이 봉기한 것이 아니라 4월 기간 내내 특히 이제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처음에 들고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대학으로 번지고 그러면서 전 시민적 항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4.19다라는 것보다도 4월 혁명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날짜에 대한 호칭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일 4.19 혁명을 기해서 많은 기념식이 열릴 텐데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 4월 혁명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상화 작업에 들어가고요. 이승만 동상을 다시 건립한다고 합니다. 400억이나 들여서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졌습니다. 독재의 상징이었죠. 우상화의 상징이었고 전체적 지배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동상을 남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끌어내리는 장면을 여러분들 사진 속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독재자의 동상을 다시 우상화 작업을 윤석열 정권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독재자가 되고 싶다. 독재자가 되겠다는 것을 다시 국민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뉴스 그리고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좀 볼래, 이재경의 시사청담.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는 요즘에 광폭 행보라고 불리죠. 언론에서는 말이 참 너무 좋게 써주는 것 같은데, 김건희의 이상한 행보, 김건희의 정치적 야망의 행보, 이것이 더 정확한 워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립외교원장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전에 쫓겨났죠. 홍영익 전 원장님 모시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그러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예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또 얘기를 듣고 올 것인지. 이 문제는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점 볼에서도 아마 터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파이터, 남영희 오준호의 정치 파이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OPD가 뽑은 모닝 이슈톡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모닝 이슈 톡 다 끝난 거죠? 네. 잠시 방송사고 있었던 점, 비가 와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닝 이슈 톡에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마산에서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시국미사를 벌였습니다. 거기서 강론인가요? 어떤 신부님께서,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을 조폭 집단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 이 시국미사 한 영상이 지금 쭉 꾸준히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오마이뉴스 TV에서 생중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보시면은 진짜 절절하게, 그 신부님들은 뭐 가진 것도 없는 분들 아닙니까? 무서울 것도 없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시국미사를 벌이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절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네, 먼저 코멘트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27%, 또 보수층에게 우호적이라고 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확 떨어졌습니다. 33.6%.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뭐 이전에는 뭐 40%까지 쳐서 참 신기한 여론조사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금할 수가 없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뭐 윤석열 정권은 뭐 요동도 안 하는데 얼마까지 떨어져야 요동하겠습니까? 하여튼 대통령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죠. 자기 1%의 지지율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개척하겠다 그러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10% 언저리, 20% 이하로 떨어지면 아마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내려오게 될 것일 것 같은데요. 1% 지지율은 아마 그러한 여론조사를 할 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여튼간에 윤석열 대통령 1% 지지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락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당인 국민의힘도 지난주에 비해서 14%의 지지율 하락을 어디서 보였느냐? 바로 대구 경북에서 보였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도 전주 대비해 16%나 올랐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대구 경북에서 올랐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화들짝 놀랄 것 같은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정부라 그러면은 각종 전향적인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70대를 제한 모두 연령대에서 심각한 이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20대에서 40대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10%대입니다. 10%대라는 것은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1명이 지지한다는 것인데 참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등할 요인도 향후에도 찾기 어려운 형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타겟팅했던 이러한 출구 전략, 이것도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외교에서도 어떻게 좀 만회해볼까 했는데 외교는 출구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 전략으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넓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공만 어루만지고 있던 지식인의 우울한 초상이었던 대학 교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 중심으로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연구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성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농민단체까지 이제 들고 일어날 태세입니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죠. 전세, 각종 사회사건이 터지고 있죠. 전세에 의해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터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약한 고리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국민의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치권에서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다. 누구한테? 바로 윤석열에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지배자들, 왕들은 실각했고 무너졌고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과거의 왕들은요. 네, 내년 총선 역시 국민의힘 필패가 확실하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나왔던 조대원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대통령이 내려오기 전에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더욱이 공천 권력 투쟁에 이제 전광훈까지 나섰습니다. 전광훈이 다시 당원들을 국민의힘에 넣겠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전광훈이 국민의힘을 지배하겠다고 그럽니다. 꼼짝 마라. 토사구팽했던 니네들 결과가 어떤지 내가 보여주겠다. 전광훈이 나섰습니다. 자, 공천은 검찰, 김건희 세력, 윤핵관, 또 국민의힘의 정통파라고 하는 세력들, 비주류들이 피 터지는 혈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국민들이 봐야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북한과의 국지전 외에는 다른 방안이 안 보이지 않겠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결국은 이러한 반공, 반북, 또 국지전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중의 이 임계점이 최고치에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물가. 요즘에 진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지갑 열기 겁납니다. 아이들 과자 하나 사주기도 겁날 지경입니다. 음료수 사 먹기도 겁납니다. 외식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가 무진장 안 좋습니다. 정말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심판만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열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